안녕하세요. 오늘 2020 온택트 2020 청년 취업 자바라 페스티벌 온라인 채용 설명회의 첫 오프닝을 맡게 된 제주관광공사 송하영입니다. 먼저 저희 제주관광공사가 오늘 이 채용 설명회에 첫 문을 열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채용 설명회는 간단한 제주관광공사의 소개와 부서별 업무, 취업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학생분들이 사전 질의해주신 내용 답변과 함께 선배와의 대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08년 6월 25일 설립된 지방 공기업으로 지금 현재 정원 176명에 현원 1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직도를 보시면 1본부, 4처, 1사업단으로 되어 있고요. 부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뒤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도내에는 지방 공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그리고 저희 제주관광공사인데요. 제주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주관광 진흥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문기관으로서 첫 번째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관광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제주관광 수용태세 및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관광 사업, 관광교육 및 관광기업 컨설팅,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국내 최초 시내 내고기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점의 수익 창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은 다시 한번 제주 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돼서 보다 제주 관광 글로벌 마케팅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 분석인데요. 참고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비전 체계도입니다. 청정과 공전의 제주 매력을 창조하는 글로벌 공기업이 저희의 비전으로서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리 증진 이 3가지 미션을 통해서 아래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대 전사 실행 과제를 통해서 각 부서의 특징적인 요소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부서 전략 과제를 수립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조직도입니다. 제주관광공사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부서 그리고 면세사업부서, 경영관리부서 이렇게 3가지 부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광진흥부서는 해외마케팅처, 지역관광처, 관광산업처, 연구조사센터로 되어 있고요. 면세사업부서는 면세사업단, 경영관리부서는 경영전략처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외마케팅처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케팅 기획팀은 장단기 관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팀은 일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현지,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사업, 거기에서 관광 홍보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구미주 팀은 동남아에서부터 구미주에 이르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유치 마케팅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유치하는 등 제주 관광 접근성을 확충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년 크루즈 포럼도 하고 있듯이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관광처입니다. 마을 주민과 지역 관광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자립적으로 이렇게 마을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융복합 지역관광팀이 있습니다. 그 역할로는 처음으로는 이제 지역관광 활성화 기획 사업, 그리고 관광 중심의 사업 간 융복합 기획 및 운영,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것이 융복합 지역관광팀의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팀이 있습니다. 이는 도의 다양한 축제, 이벤트, 문화 공연 등을 담당하는 팀으로서 삼다공원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야간 관광에서부터 많은 그런 콘텐츠들을 접목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산업처입니다. 관광산업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짓 제주라는 제주 관광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SNS, 블로그 등의 다양한 언어로 홍보 마케팅하는 스마트 관광팀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이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챗봇 등으로 실시간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 관광을 상담해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팀이 있습니다. 연구조사센터는 제주 관련된 통계연구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 매출, 내비게이션 등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주 관광 통계 연구를 하고 있고, 아이타 포럼이라고 이제 제주도와 같이 오키나와 하이낭처럼 섬 관광을 주체적으로 어떻게 섬 관광을 발전해 나가야 될지 하는 그런 안건들을 이제 논의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 포럼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해외 마케팅처 직원인과 연구조사센터 직원이 같이 함께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있을 선배와의 대화 때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단은 전체적인 기획, 대외 마케팅을 하는 운영기획팀과 판매관리, 구매에 같은 영업 중심의 영업팀, 그리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통관물류 시설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영업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서들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지역관광처는 아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관광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요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죄송합니다. 하유마을 분여회와 방귤당이라는 사업체를 구성해서 작년 자립 매출 발생이 5억 7천억 원. 이렇게 작년 대비 진행을 했고요. 일자리 창출로는 조합원 규모가 41명, 일자리 창출이 정규 8명, 임시 26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속의 섬이라는 컨셉과 함께 마라도 협동조합을 출범을 했습니다. 마라리 주민으로 되어 있는 24명 조합원이 가입 완료가 되었고요. 마라도 섬투어 진행, 신규 먹거리 판매 등의 이런 성과를 통해서 마을 지역 주민들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한 힘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삼촌 PD라는 것을 운영했는데요. 각 지역 마을 주민들과 현지에서 소통하고 하면서 마을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자 삼촌마을 구자 주민 여행사가 탄생했고 이것은 이제 작년 10월 중에 일반 사업자 여행업 등록이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여행사를 이제 운영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마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했는데요. 관광객 유치라든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 마케팅처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제주 접근성을 통한 해외 관광 시장 확대 내용을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2019년 7개국 15개 노선 52편의 인센티브 지급 편으로 인해서 전 세계 운항이 확대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전 세계 운항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좀 더 소강되고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처에서 주로 하고 있는 작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짓제주라는 제주관광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17년부터 19년까지 방문자 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여행객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도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관련된, 제주를 잘 모르시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관련된 내용을 이 통합 플랫폼에서 많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지제주라는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 테마여행, 생태투어, 그리고 카카오와 함께하는 웹툰 콘텐츠, 이런 여러 가지 제작을 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러한 홈페이지 말고도 국내 SNS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언어, 22개 채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태국어, 노어, 베트남어, 말레이아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저희 제주를 알 수 있게끔 하는 홍보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보시면은 증감 대비를 볼 수 있는데요. 참여 수, 참여율, 누적 팔로워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 담당인 경영전략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조직, 예산 평가 업무, 이렇게 전체적인 제주관광공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팀과 경영지원팀은 이제 인사, 노무, 보수 업무, 감사, 소송, 계약, 시설, 안내, 정보화 등의 다양한 총무 지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총무 역할의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미래전략 TF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익구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획과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정원표를 보시면은 제주관광공사의 경우에 정규직은 일반 정규직과 상용 정규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규직의 경우 일반직과 전문직, 그리고 상용 정규직은 기능직과 상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각 부서별로 어떤 직종의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인재상입니다. 보시면 5가지 인재상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관광공사는 이제 글로벌 공기업으로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글로벌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보다 이제 해외 마케팅처도 저희가 있으니까 이런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같은 부분을 좀 더 글로벌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더 제주관광공사에 맞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지역 주민,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인 면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적으로 창의성, 도전정신, 팀워크 이렇게 3가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고 이 부분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직종이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직무는 일반직의 주요 직무는 관광부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마케팅처, 관광산업처, 연구조사센터, 그리고 지역관광처 이렇게 관광부서 직무를 하고 있고요. 행정에 대한 내용은 이제 경영관리인 경영전략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직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면세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면세 관련된 안내, 판매 관리, 기획 이런 분야, 홍보 마케팅 이런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시설 관리, 정보화 이런 특수 기술이 있는 주요 직무가 있습니다. 일반직과 전문직의 기준 자격으로는 이제 신입 사원의 경우 어학 점수가 토익 750점 이상, 그리고 토익 스피킹 6레벨, 그다음에 JPT 750점, HSK 5급 210점 기준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분야별 경력 기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채용 절차로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그다음에 결격 사유조의 최종 임용입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채용 절차의 순서는 사실 저희 제주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와 도청에서 요즘 통합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통합 채용을 활용해서 운영할 때의 그 순서는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각 직무마다 자격 요건이 다
채용 공고문에 만약에 나갈 텐데요. 그런 자격 요건의 결격 사유 등을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을 때는 뭐 거의 필기 시험에 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으로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인성 검사 등이 있는데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어떤 직무가 채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 한 4가지나 5가지 정도의 능력이 필기 시험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인성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으로는 보통 채용 인원의 3배수에서 5배수가 보통 면접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일 경우에 3명 내지 5명 이런 분들이 면접 전형에 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면접의 경우에는 지금 직무 면접, 인성 면접, 그리고 필요시 외국어입니다. 필요시 외국어는 예를 들어서 해외 마케팅처의 직원을 뽑는다. 아니면은 아이탑 포럼처럼 국내외 이런 포럼을 운영을 해야 되는 직원을 뽑는다. 이랬을 때 외국어 능력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시 외국어 면접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면접의 경우에는 PPT나 이런 발표 면접을 하고 있고요. 인성 면접의 경우에는 다대다 면접으로 이제 면접관이 인성 관련된 역량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면접자가 대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차후 어떤 직무에 따라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변경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은 상용 정규직이 있습니다. 상용 정규직은 기능직과 상용직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직의 경우에는 면세점의 판매 지원, 그리고 면세점에 오시는 고객에게 안내하는, 그리고 물류 지원까지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면세점 오시면은 이제 보안이라고 앞에 저희 시설 보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이나 미화직이 상용직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자격은 직무에 따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채용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 정규직과 비슷은 하지만 기능직의 경우에는 일반 정규직보다 난이도가 낮고 직무에 따라 필기시험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용 정규직의 상용직은 기능직보다 난이도가 낮지만 직무에 따라 필기시험도 역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상용 정규직의 필기의 경우에는 인성, 적성 시험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 제주관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각 전형마다 제로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에서 3배수, 5배수 안에 들어서 면접 전형까지 가실 경우에 면접 점수 자체가, 최종 합격자 점수 자체가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를 합하는 게 아니라 필기는 통과됐으니 면접 전형에서 받은 점수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70점 미만이 과락이고 70점 이상을 받으신 최고득점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예비 합격자 제도도 있는데요. 최고 순선으로 제일 1순위 같은 경우가 최종 합격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가 예비 합격자도 될 수 있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금 체계입니다. 마지막 임금 체계 부분은 사실 제주관광공사의 경우에는 도내 타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다른 지역의 관광공사와 비교했을 때 초임 연봉이 좀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생활임금이 10,000원이고 내년 생활임금이 10,150원입니다. 사실 초임 연봉 보시면 알겠지만 초임 연봉이 이제 올해나 내년도 생활임금보다 낮은 직급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도 이제 연봉 체계가 지금 현재 현실화되지 않다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연봉 자체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되게 노력하고 있지만 이건 공사 내에서 바로 연봉 올리고 싶다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를 관리하는 상위기관인 도청과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연봉 체계 구조를 좀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직종이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급은 일반직은 1급부터 6급까지가 되어 있고, 전문직은 3급부터 6급까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최하 직급이 6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초임 연봉도 일반직, 전문직 6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의 경우 초임 연봉은 2,390만 원, 전문직 6급은 2,330만 원입니다. 이건 아예 경력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초임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정규직은 기능직과 상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종은 사실 직무급제입니다. 그래서 승진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용직의 초임 연봉은 매년 도생활임금이 정해지면은 그 기준으로 기준급이 정해집니다. 기능직은 상용직의 105%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옆에 보시면은 수당 부분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신입 직원의 기준으로 해당되는 수당을 말씀드리면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수당, 인센티브 성과급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 공기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고, 그 등급에 따라 각 개인이 받고 있는 그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제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입 직원이고 올해 초임 연봉으로 2,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봉 같은 경우에 이제 체결을 할 때 개별적으로 근무평정, 개인적인 근무평정과 부서평가, 교육평정 등의 여러 가지 성과 평정들을 결합을 해서 차등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차등 등급에 따른 성과 지급률을 곱한 게 내년 성과 연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안타까운 점 하나가 아직 저희가 하반기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저희가 이런 채용이 있으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채용 계획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혹시나 제주관광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 관광 홍보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연구조사라든지 연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영업직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 보다 저의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준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은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설명은 마치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선배와의 대화를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아 뭐해? 나 외근 중. 우리 내일 제주도 갈래? 갑자기 가능해? 계획도 없이? 제주도 여행 일정을 쉽게 짤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 기간은 내일이랑 모레, 인원은 2명, 일행은 친구. 여행 컨셉은 휴식과 치유 어때? 좋아. 그럼 맛집이랑 쇼핑도 넣자. 오케이. 우리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갈까? 해안도로 어때? 해안도로면 여기가 좋겠다. 가자마자 바다로 신나게 달리는 거야. 그리고 바다 가서 놀다가 횟집에 딱 들어가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제주도에 커피 체험하는 곳이 있다던데 거기 가고 싶어. 그럴 땐 물어볼 곳이 있지. 전화해서 물어보면 문자로 바로 알려주거든. 좋은데. 가서 커피 와인도 만들고 시음도 하고. 아, 진짜 좋겠다. 커피 와인은 커피 마실까 와인 마실까? 얼른 마셔보고 싶다. 그 다음엔 어디 가지? 또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없나? 이거 어때? 조리대로 차 만들기. 재밌겠다. 직접 볶아서 바로 마시면 향도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헐, 밤에는 여기 가자. 조명 예술 작품이 있는 곳이래. 인생 사진 건질 수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맛있는 것도 먹자. 간단하게? 아니야, 내가 쏠 테니까 흑돼지 삼겹살 먹자. 내가 먹방 제대로 보여줄게. 짠! 숙소 가면 바로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려야지. 그래도 제주도 밤바다 구경은 해야지. 다음날은 늦게까지 자고 목장 갈래? 말하고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야? 글쎄, 그건 나도 가봐야 알겠는데? 아, 우리 면세점도 가야지. 세일한대. 나 화장품 하나 살 거 있는데. 그럼 나는 선글라스. 중문 주변에 또 핫한 데 없나? 카페 핫한 데 있던데. 바다가 바로 옆에 있대. 남는 건 사진인 거 알지? 사진 엄청 찍자. 우리 사진 올릴까? 좋아. 그럼 내일 공항에서 1시에 봐. 응,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채용 설명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선배와의 대화에 맡게 된 제주관광공사 송하영입니다. 아까 학생분들한테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너무 처음 이런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해보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떨려가지고 제 심장 박동수가 저 귀에 들릴 정도로 들려서 제가 처음에 엄청 떨어서 목소리도 떨리고 말도 엄청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오늘의 설명이 좀 부족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들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 선배와의 대화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 인사 담당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보다 좀 친절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저희 제주관광공사 직원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조사센터 정근오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3학번으로 다녔고요. 졸업생이고 지금 해외 마케팅처 아시아 구미주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주관광공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과 또 연령이 좀 학생분들이랑 좀 비슷하신 분들로 최대한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에서 최대한 이제 적용이 될 만한 질문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가 홍보 마케팅 분야의 채용 우대 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사실 우대 사항의 경우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뭐 필기 다 통과하시고 이런 면접 전형하실 때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신입 직원이라서 당연히 이제 경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뭐 SNS 운영이라든지 유튜브 운영이라든지 본인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경험을 쌓고 면접 전형에서 좀 어필이 된다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58년생이신데 본인 자체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본인이 만든 영상을 본인이 직접 편집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홍보 마케팅 분야를 하는 좋은 직무의 인재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세점 영업 관리직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김은주 대리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주관광사랑의 인연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2017년도 5월에
저희 해외 마케팅처 크루즈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크루즈 선내 실습으로 먼저 제주관광공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웰컴 센터 안에 제주 관광 안내 센터에서 인턴을 했고요. 동일해 12월에 면세점으로 신입사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 면세점 내에 화장품, 향수, 담배, 주류, 홍삼, 그리고 가방을 취급을 하는 패션 코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품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다 보면은 아마도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하고, 그리고 협력회사 지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매출을 상승을 시킬지 고민을 해야 하고, 또한 상품을 어떻게 노출을 시키면은 고객들한테 가치가 더 전달될까 하는 고민 또한 필요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입사를 하고 나서 유통관리사라던가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마 학생분들께서도 영업관리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면세점에 근무를 한 경력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경력이 필요한 사유는 아무래도 상품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있는 인재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할 것 같고,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저희 면세점 내에서도 물류통관 작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관심이 있는가를 아마도 그 면접관들은 관심을 갖고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명료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제주도 기업들에 들어가고 싶은데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스펙이나 갖고 있으면 메리트가 되는 자격증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주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직무인 시설관리직이나 아니면은 보세 물류 쪽이나 아니면은 정보화 쪽 이런 부분 아니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 자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보세 물류 같은 경우는 민간 자격이 필요한 보세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자격증의 여부에는 꼭 이게 그런 특수직무 외에는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라는 사실 자격증은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자격증 소지자 저희 직원 채용 시험 가산 점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런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신 학생들은 저희 이제 규정의 상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이런 특수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필기 전형의 각 과목별로 만점의 5%를 취득 가산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 말고 다른 이제 신입 직원에 대한 직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 직무를 제외하고는 자격증을 요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상황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학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무인가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근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구조사팀의 연구조사 전문 인력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제주 관광을 조사하고 통계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수 이제 학과나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에 자격 요건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학과랑 전공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5급으로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사실 이걸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력직으로 들어왔고 특정 분석 분야의 통계 분석이 가능한 사람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전산 통계학과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공간 분석으로 들어와서 지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라든지 해서 특정 학과가 전공이나 학과가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어떤 능력, 어떤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필기나 직무 면접 때 많이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자기 소개서를 많이 쓸 때 어떤 업무 능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나중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석사나 박사를 취득하고 그거와 관련된 연구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전공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계 분석을 전공하지는 않았는데 연구직에 있다 보니까 통계 분석이나 공간 분석 같은 쪽에 많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 능력을 많이 익히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주관광공사에 입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서류 통과 기준, 뭐 예를 들어서 토익, 한국사 등의 이런 서류 통과 기준이 기준만 넘으면 될까요? 아니면 점수가 높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사 시험은 없고요. 토익은 아까 채용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공인어학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서류 전형의 자격 요건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뭐 기준이 높아서 바로 서류 통과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750점 이상이면은 750점 이상 분들은 서류 통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해외 마케팅처 직무라든지 아니면 아이타 포럼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면접 전형에서 외국어 전형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말하는 연습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후에 제주관광공사에 취업을 했을 때 더욱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2017년에 은주 대리님이 오셨고 올해 정근호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된 3년 미만의 직원분들이 얘기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다가갈 것 같아서 좋은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연구조사센터에는 이제 조사 통계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직군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타 포럼이라고 해서 그 섬 관광 정책 포럼을 주관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아이타 포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이링구얼이 돼야 돼요. 그 말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을 해서 그 나라의 그 가버너들과 함께 그 일정을 조율하고 그 행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를 비롯한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분들은 글 쓰는 능력과 분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주관광공사 전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연구조사센터에 국한돼서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글을 잘 쓰고 통계 분석을 빨리 해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잘 뽑아내서 이제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주관광공사 자체가 관광 조직이다 보니까 제주 관광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되게 큰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해외 마케팅처 같은 경우에는 B2C 마케팅이랑 B2B 마케팅이 있습니다. 즉 B2C 마케팅은 제주관광공사가 실제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거고, B2B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주관광공사와 여행업계, 그리고 항공업계 이렇게 같이 기업과 기업대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두 가지의 마케팅의 핵심이 제주 관광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주 시티 투어 버스라던가 관광지 순환 버스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소비자에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도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저희 공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주 관광을 더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입사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뭐 공모전, 동아리, 학점, 어학 연수 등등등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입사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 동안 가장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주도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주도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공은 지리교육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처음에 학교에 들어와서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또 그거 들고 다니면서 지역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답사도 많이 다니고 아예 마을을 주제로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까 은주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이런 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일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 분석을 하고 나중에 인사이트를 낼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좀 낫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학점도 중요하고 자격증도 물론 중요한데 그래도 지역에 대한 이해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많이 활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기 전에 제주와 JDC가 같이 했던 디즈니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플로리다에서 6개월 정도 있다 왔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링크 사업단 캡스톤 디자인 활용해가지고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친구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제주관광공사랑 인연이 됐던 게 크루즈 선내 실습 그것도 있었고 TIC 인턴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면접관으로 가보진 않았지만 면접을 오신 학생이 우리 회사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어떤 것을 얻었는가 약간 이런 것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활용하셔서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입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인사동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학생분들이 어떤 업무, 어떤 직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직무든 기관이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주관광공사의 해외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요 하면 아까 연주 대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제주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이런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그런 크루즈 인력 이런 프로그램인지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보다 전문성을 찾아가는 게 조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면접 때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친구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접 전형 때 미리 사전에 이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각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좋은 팁일 수도 있는데 사전 공표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사전 공표는 이 기업이 인사라든지 기획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올리고 있거든요. 전년도 거를 올해 올리고 매년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전 공표 페이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로 변화된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외 마케팅 저와 연구조사 센터에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이거에 대해서 변화된 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마케팅처 먼저 얘기를 드리면 기존에 말했다시피 B2B 마케팅과 B2C 마케팅으로 나뉩니다. B2B 마케팅의 경우에는 기존 코로나 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외국으로 나가서 여행 업계와 미팅을 하고 상품을 기획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해외 판로가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를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박람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B2C 마케팅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우리 제주 관광을 알려야 하는데 해외로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해서 뭐 마닐라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저희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제주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센터는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5월에 스페인에 있는 UNWTO와 하기로 했던 정책 세미나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11월에 하이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섬관광 정책 포럼이 취소가 되면서 제주 포럼에 이제 한 세션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사실 연구조사센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영향 패턴이라든지 이동 패턴, 이동량 분석 등을 지금 더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원래는 월간으로 받았어야 했던 보고서를 주간으로 처음에는 막 해가지고 매주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꾸준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걸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분석을 종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또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저희 공사 게시판에 또 올려놨고요. 계속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지역 감염자가 좀 많이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자로 인한 지역의 소비 영향과 이동량 변화에 대한 분석들도 계속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가지고 이 코로나19에 의한 이제 도의 관광업계와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에 대한 그 영향 분석과 모니터링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이제 사내 분위기와 제주관광공사의 사내 분위기와 직원 복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사내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한 38세 정도의 젊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오신 분들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최대 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편이라서 특히나 젊은 사람들 데리고 온 건데 전체적으로 사실 38세라는 좀 젊은 조직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느끼시기에는 조직 분위기가 어떤가요? 약간 젊은 게 느껴지나요? 저희는 다들 학위가 있으신 분들만 와가지고 조금 연령대가 제가 막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데 아무래도 좀 평등한 분위기고 그리고 다 각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개인의 그 역량에 많이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아까 또 오시는 길에 하나가 좋다는 거 하나 있지 않았나요? 뭐였죠? 지금 우리 초과근무 없는 거. 초과근무 맞아. 저희 초과근무가 없습니다. 사실 연구직에 초과근무 없는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여기보다 좋은 근무 환경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이랑 다 인스타그램 친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광 조직이다 보니까 제주 관광을 누구보다 빨리 접하고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 주말마다 서로 어디 갔는지 다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니까 막 너 어디 갔었구나. 거기는 어떤 컨텐츠가 있었어? 거기 뭐 가보니까 뭐 아이들한테 좋아?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 좋아? 이런 식으로 같이 컨텐츠를 공유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젊은 조직이다 보니까 약간 좀 활기찬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복지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복지는 저희 복지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책이라든지 근무 연속이라든지 가족 관련된 내용으로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고요. 사내 동아리, 동호회 활동 같은 거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복지가 있어서 제주관광공사에 이제 오시면은 보다 좀 활기찬 직장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비짓 제주라든지 저희 인스타 여러 블로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팔로잉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 제주관광공사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만약에 더 채용 계획이 있으면은 제가 또 이런 자리를 와서 설명 더 잘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택트 2020 청년취업 잡아라 페스티벌 온라인 채용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